변감정치 2024 새바람 동구를 행복하게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윤창현원실 성규진 선임 구성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의식은 생략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참석해주신 주요 웨비나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해주신 국민의힘 대전 동구 당협위원장 윤창현 국회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대전시의회 이상래 시의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대전 동구의회 박영순 부의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동성상공인협의회 임진수 동구지회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발표자분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먼저 새로운 시대를 열 대전 역세권 발전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대전시 도시계획과 최영준 과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동구청 역세권 개발팀의 이석희 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메가시티가 가져올 충청의 새로운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대전 세종연구원 염인석 박사님 소개해드립니다. 꿀잼 대전을 여는 관광 동구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발표해주실 대전 동구청 관광축제팀 성윤대 팀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다음은 토론자 분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모건대학교 장광희 교수님 모십니다. 대전시의회 송인석 시의원님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시의 박정환 동부지부장님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빛내기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오관혁 부의원님, 그리고 강정규, 박철웅, 김영희 의원님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도출 주민자치위원장님과 함께 하시는 위원님들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익순 동대전 새마을동구 이사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새마을동구 이사장님 송덕빈, 최주용, 이광호, 여정군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락된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일일이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지 못하는 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 도착하시는 분들은 토론을 진행하면서 서로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정책 토론회를 주최하신 국민의힘 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이신 윤창현 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동구 당협위원장 맡고 있는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또 언론인들 이렇게 와주시고 오늘 이렇게 일주일 중 가장 바쁜 시간 화요일 오후에 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바쁜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정책 토론회 처음부터 참여해서 진심으로 참여하고 여러 훌륭한 공부에 훌륭한 거물들께서 다오신 것 같아가지고 통보 좀 부탁드립니다. 동구에 우리 계셨던 우리 이장호 대전시장께서 대전시장 동구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대전시 전체를 또 아우르시는 그런 시장님이 되셨고 우리 박신호 청장님 또 뛰고 계시고 또 나아가서 우리 충청도 출신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또 우리 충청 출신으로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 동구와 대전이 얼마나 중요한 분야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요즘 또 한 가지 걱정은 국민의 뉴스 나오면 자꾸 채널을 돌린다는 얘기가 나와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신당 만든다고 자꾸 그러고 거대 야당은 또 당대표 지킨다고 뭐 난리를 피고 참 이렇게 국민의 민생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깝게도 잘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느덧 또 총선이 이제 딱 4개월 1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제 우리 정치가 대전 시민이 원하고 또 주민들께서 또 원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좀 바꾸고 혁신해야 될 때가 온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구 주민들께서 원하는 방향 이게 뭐냐 또 동구 주민들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될 때 엉뚱한 소리들이 자꾸 난무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파서 제가 좀 그런 역할을 좀 해보려고 지금 나섰습니다. 요 바로 앞에 있는 국토관리청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그럼 서구로 간다고 2년 반 전에 몰래 신청을 해놨어요. 모르고 있었다가 요즘에 와서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또 우리 여기 계신 주민자치위원장 이보추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시고 서본준 회장님께서 도와주셔서 같이 우리가 관리청을 가서 방문을 해서 우리 동구 주민은 관리청이 이렇게 국토관리청이 그냥 자기 기관이기주의적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면서 옮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 주민과 상의를 해야 된다. 만약 100명이 가려면 1000명을 데리고 오든지 그렇지 못하면 좀 제보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국토관리 쪽에서 이제 잘 대화를 나누겠다 이제 수그러들었더라고요. 2년 반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또 그 당시에는 전혀 신경도 잘 안 쓰고 그냥 뭐 가면 가나보다 뭐 이런 정도로 그냥 대충 넘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동구가 또 뭉쳐서 역할을 하려면은 또 그 뒤에서 움직이는 많은 주민들 또 그리고 회장님들 또 저 같은 사람들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완팀으로 가야 일이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하게 됩니다. 대전시 그리고 동구청 그리고 저 이렇게 합치고 또 주민자치위원장님과 또 많은 그런 자생단체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 주민의 이 사이에 모이신 리더들께서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동구가 움직여야 제대로 동구가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메가시티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발표를 해주실 텐데 대전 금산 이게 사실 생활은 금산사지만 지금 또 대전에 있으신 분도 있고 반대인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한번 메가시티 논의를 하면서 금산에 대한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때가 아니냐.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은 많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메가시티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테마를 가지고 한번 우리를 어떻게 일상을 변화시킬 것인지 한번 오늘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시 면적이 한 540제곱킬로미터 그리고 금산군의 면적이 580제곱킬로미터니까 금산군 5만 명 인구 한 군이 대전시 전체보다 40제곱킬로미터가 큽니다. 그래서 만일 이 두 개가 합쳐지면은 1000제곱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아주 좋은 환경이 나타나고
땅을 갖다가 아주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다양한 형태로 짚어볼 시간을 가지고요. 우리 또 대전시의 최용준 과장님 최고 전문가신데 대전 역세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지혜를 나눠주시고 우리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인석 시의원께서 또 토론자로 참석하셔서 이런 많은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노잼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 대전이 이제 좀 명시 축제 이번에 성공적으로 우리 이장훈 시장께서 만들어주셨는데 이거를 기획하고 봉사하고 함께 해주신 우리 서영재 팀장님 아주 큰 역할을 하셨는데 오늘 관광 동부에 대한 꿀잼 도시 만들기를 얘기를 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고요. 그리고 보건대학교 장광희 교수님께서 대전 동부 발전에 대한 통평 이런 것도 해주시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대 기자님, 박영순 기자님, 시의장님, 부의장님이신데 또 많은 말씀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주시는 말씀을 잘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해서 올해 초부터 해서 한국거래소 충청지역본부를 유치하는 데 한번 공을 좀 들였습니다.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추진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한참을 했습니다. 말들이 많더라는 거죠. 왜 충청지역본부 만드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왜 대전으로 가느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다 있는데 그리고 왜 또 동구로 가느냐 동구에 또 들어갈 만한 사무실이 있느냐 사무실이 또 마땅치가 않아서 열심히 그 팀들이 돌면서 그 동구를 여러 한번 순방을 한 다음에 지식산업센터의 7층에 빈 공간을 찾아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간에 이제 사무실을 만들고 거래소 한국거래소 충청지역본부가 드디어 이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작지만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대전, 세종 그리고 충남 충북에 240여 개의 상장 기업이 있거든요. 그 상장 기업을 전부 관리하는 그런 그 충청지역본부 역할을 하면서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기업을 잘 키워서 코스닥 시장이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할 기업들은 멀리 가지 않고 대동에 오면 됩니다. 대동에 와서 이분들하고 상의하고 문의하면은 아주 친절하게 많은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상장을 위한 준비를 할 때 상당히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사무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이제 씨를 자꾸 뿌려야 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씨를 뿌리고 한참을 갖고 줘야 열매가 하나 맺히고 또 씨 뿌리고 한참 챙겨야 열매 맺히고 하는 열매가 맺힐 때까지 그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제가 또 그동안 알고 났던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이나 네트워크나 또 공약 개발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경험을 잘 살려가지고 한번 이 동구가 잘 사는 그런 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노력들이 계속되면은 정말 시간이 지나면 원하는 그 열매들이 많이 맺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열매가 맺히는 순간까지 씨를 뿌리고 가꾸는 노력을 계속 끊이지 않고 해야만 열매를 맺는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좋은 세미나에서 많은 전문가들께서 해주신 좋은 얘기들 서로 나누면서 동구의 발전을 한번 같이 협력해서 함께 완팀으로 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다시 한번 와주신 데다 감사드리고 좋은 시간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전시의회 이상대 시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시 의장 이상입니다. 오늘 공부를 행복하게 생활하고 즐겁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 토론을 주최해주신 윤창희 의원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토론에 참여하신 우리 토론자들도 또 주제 발표하시는 분들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해서 고맙고 우리 동구 주민 여러분 오늘 참석하시는데 진짜 보시면은 우리 동구 미래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것만
책자대로 정말 동구에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예전에 동구의 그 활성화되고 우리 대전을 이끌었던 동구로 다시 돌아오지 않나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정책 토론에 대해서 안을 좀 만들어셔가지고 우리 청년이 이 정책을 좀 잘 다듬으셔가지고 또 앞으로 내년에 좋은 성과, 좋은 승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동구 발전을 이끌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드립니다. 그것은 여기 윤창현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같이 협력하고 협조를 했을 때 같이 참여하고 그랬을 때 그 뜻을 같이 이룰 수 있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도 우리 송윤석 의원, 정명국 의원이 저를 포함 3명의 의원이 있는데 정말 우리 동구 관련된 사업은 삭감없이 무조건 증액으로서 지금 통과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명국 의원이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일까지 예산이 이제 어느 정도 다 끝나면은 내일 모레 마지막 통과를 합니다. 동구 예산을 열심히 챙기고 있고요. 여러 가지 현안은 많이 있는데 항상 윤창현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협력하면서 의논하면서 같은 시의원님 함께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인사드리고요. 윤창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전시 동구의회 박영순 부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의장 박영순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 우리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오직 행복을 위해서 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윤창현 국회의원님 그리고 많은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구는 변화와 혁신의 기로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오직 동구의 발전과 동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앞만 향해 지금 동구 전체가 움직이고 달려가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 동구의 발전의 성과와 과정을 공유하고 논하는 정말 뜻깊은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에 이룬 업적과 과정 모든 면에서 여기 함께 하신 우리 윤창현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정말 동구 발전의 마지막 점을 찍고 지도를 동구 지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상공인협의회 임진수 동구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소개를 받기는 그 동구 중소상공인협의회 회장으로 소개를 받았는데 우리 보좌관님한테 연락을 받을 때는 제가 이제 동구 새마을의 회장으로서 좀 축사를 좀 해줄 수 있냐 하는 그 제의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 소속은 그 동구 새마을 회장을 맡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마 그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그 대다수의 내빈분들께서는 윤창현이라는 이름을 오래전부터 듣고 계시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뭐 우리 윤창현 의원님에 대해서는 아는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묘한 게 뭐냐면요. 만나면 만날수록 그 시골에 어떤 그 오래 묵은 뚝배기 같은 그런 그 참 깊이가 있고 정이 가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동구는 정말로 진짜 복받은 그다 하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도 이제 타 구에서 좀 그 사업을 하다가 동구로 온 지가 제가 한 15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 할 때 그 동구의 모습은 우리 대전에서 보면
정말로 좀 낙후됐다. 특히 좀 저는 이제 사업장이 상대 쪽인데 그쪽은 특히나 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부 모습을 보면 특히나 이제 지금 우리 윤창현 의원님께서 와서 활동하시면서 우리 동부에 대한 어떤 정책, 비전 이런 거 말씀하실 때 보면 5개구 중에서 가장 핫한 구가 지금 동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많은 내빈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동구를 위해서 계획하시는 정책, 비전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앞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동구 국민들이 열심히 좀 후원해서 우리 윤창현 의원님께서 우리 동구를 위해서 우리 동구를 빛날 수 있게 힘을 써주실 수 있도록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 역시 우리 윤창현 의원님을 뒤에서 최대한 밀어서 우리 동구가 빛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과 기념 촬영이 있겠는데요. 내외 귀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정면에 있는 이제 카메라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호를 외쳐볼까요? 맨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만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일어서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 역세권 대구야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대전시 도시계획과 최영준 과장님께서 발표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전시 도시계획과장 최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국제의 중심이 어디죠? 대전이잖아요. 대전의 중심이 어디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구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구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서 대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윤창현 의원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대전 역세권 그 사업을 통해서 동구의 어떤 도약 어디까지 맞나 이런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시장님께서도 김장호 시장님께서도 동구 발전이나 대전 발전을 위해서 그 영동 이란의 옥천 대산 그 국회의원에 계시는 박덕근 그 국회의원님하고 그 충북 도지사님 김영환 도지사님이 대전에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시장님하고 해서 그 광역철도와 관련해서 옥천 영동까지 연결하는 방안, 그 다음에 시장님의 약속 사업인 500만 평 플러스 알파에 대한 그 산업단지 주동과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만큼은 국토부 권한이 아닌 정부 권한이 아닌 지방 권한을 이행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감하면서 어떤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자는 어떤 내용을 했고 오늘 아마 언론에 이렇게 기자 내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동구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시장이야 그 공무원들이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한번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또 질문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전 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기준으로 해서 이전 이후로 보면 이전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상당히 소모적으로 진행이 돼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전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제가 사실 재개발 팀장일 때 아마 저를 본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기본계획을 좀 진짜 사업할 수 있는 어떤 여건으로 병행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답부 상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00년도 이후부터는 그 기본계획을 새롭게 만들어서 생활권계획이라는 내용을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알차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동안 안 돼 있던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속속 동부 이쪽으로 그 기동시설지 쪽으로 많이 중국이 되고 있고 그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를 통해서 주거의 안정뿐 아니라 인구 유출이 많이 이제 그 둔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대전시가 좀 불리한 게 뭐냐면 세종시가 생김으로 인해 150만 인구가 지금 약간씩 줄고 있었죠. 145만까지 이렇게 줄어 있거든요. 줄어 있는 내용들에 대한 어떤 답보 앞으로는 세종시가 한 7, 8년 정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7, 8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생활이 안착되지 않으면 대전시에 계시던 분, 생활했던 분들이 결국은 대전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동부도시 중부에서 쾌적한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데 주거 환경이 열악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잖아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언제든지 대전으로 다시 회귀하고 올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빨간 게 이건가요? 여기가 이제 동부잖아요. 동부 그 대전역인데 사실은 대전역이 1905년도에 생겼습니다. 1905년도에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천천히 이제 충남도가 32년도에 대전으로 넘어오고 하면서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대전역에 기점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경부선, 또 경부선, 또 고속도로 말이죠. 그다음에 호남고속도로 이게 이제 동부의 어떤 자연 발생적인 어떤 시간의 형성이 이루어졌거든요. 이루어지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엑스포를 기점으로 해서 둔산동을 넘어가서 둔산동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중앙 시세 확장을 통해 가지고 둔산동으로 넘어갔던 것이 다시 이제 세종시가 생김으로 인해 유성구를 지금 세종까지 이렇게 가 있는 상태고 그 동부에서부터 새로이 발전을 축을 삼았었는데 지금은 어딘가 모르게 약간 열악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 그런 부분들을 만회를 해서 2020년도 이후에부터는 대전시 동부가 새로운 개발 시점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동부다 라고 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저희들 시에서도 알찬 사업 계획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사업들 중에서 재정비 촉진 사업이 있고 지금 이제 이런 융합특구라는 계획이 있고 다양한 어떤 개발 수법을 통해서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좀 더 나은 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제가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동구 청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동구 청장님 한번 인사 말씀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구청장입니다. 착한 열띠게 이렇게 선정하시는데 제가 마이크 잡아가지고 분위기가 좀 흡혈해서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온다고 왔는데 이렇게 좀 늦었네. 우리 김철 의원님께서 동구의 현재 또 미래를 이렇게 좀 도망할 수 있는 좋은 토론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방금 제가 좀 짧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일단 우리 대전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의 새로운 변화를 좀 주도해갈 제가 좀 항상 강조하는 동구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상징적인 지역이 역세권입니다. 앞으로 이제 역세권이 어떻게 공간 구성이 되고 발전에 따라서 우리 대전도 같은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시해 준 많은 의견들, 방향들 우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토론회 말고요, 우리 임차 의원님께서 많은 정책 제안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구정에 많은 도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동구의 발전상, 또 미래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공유하고 또 생각해보면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날씨가 아직은 온화합니다만 추운 날씨가 또 온 날인데 건강 조심하시고 올 연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성시가 되었던 기능하고 물리적인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50년대에서 70년대 정도까지는 그 중공대인 어떤 건축물이 많다 보니까 노후도가 상당히 그 높은 지역이 이제 동부, 중부 이쪽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동부가 가장 높다. 그 다음에 80년대, 90년대에는 대전시 어떤 시세 확장을 통해서 도시의 발전 축이 서구하고 유성 쪽으로 이렇게 개발 축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도시의 어떤 성장 축은 급격히 동부에서 이쪽 유성으로 통한 세종 쪽으로 이렇게 전에 말씀드렸던 그렇게 넘어가는 어떤 추세였었습니다. 더군다나 2000년대 들어와서는 그 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제 원주코스라든지 엑스포라든지 이런 걸 이루면서 노후지구하고 또한 신도시, 그다음에 대덕 특구의 어떤 논단지 이런 그 유성의 어떤 신 개발 그 제가 자주 어떤 조성된 중에 가지고 좀 더 열악한 어떤 측면이 대두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대전시가 이제 실질적으로 동부 중구를 통해서 대전시가 어떤 현재 모습이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는 주거의 안정적인 측면이나 그 어떤 도시의 어떤 공간적인 측면에 봐서는 동부에서 서구 유성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축으로 형성됐었는데요. 네. 방금 고려를 갖추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시 회귀해서 정부가 좀 더 나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도시의 어떤 권력이라든지 공간적이나 주관적 측면이 유리해질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사실은 기성시가지 인구 유출이 다소 2001년도 대비 2022년도 보면 동구가 24만 7천 정도에서 지금 현재 21만 8천 정도가 됩니다. 그 인구라는 어떤 수치는 실질적으로 도시기능 측면에서는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모든 어떤 기관은 인구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보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속에 어떤 그 지역의 어떤 사업체라든지 이런 어떤 기업들이 유치돼서 어떤 도시의 어떤 성장축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시대에 그 팬데믹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사실은 그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의 어떤 활성화 측면에서, 구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그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유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어떤 도시의 어떤 그 혁신을 통해서 대전역사의 어떤 새로운 공간 전략을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도의 어떤 국도의 계획 인내나 법률에서 보면 도시의 어떤 공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방안으로 혁신을 하고 그 압축 도시를 실현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부에서도 3가지 정도로 다 이렇게 논의하고 있더라고요. 도시 혁신구역하고 또 유일구조를 통한 어떤 영국합 개발을 통해서 혁신 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하는 방법. 그 다음에 노공업단지나 열악한 어떤 기성시가지의 어떤 복합단지, 역세권 같은 경우 지역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전민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복합용도구역.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인데 이건 뭐 철도 지하화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도시의 어떤 성격을 좀 바꿔줘가면서 공간을 혁신하는 그런 어떤 계획들이 지금 정부에서도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그거의 어떤 실현도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선 8기 들어와서 시장님께서도 이제 8기 때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충청권 메가시티, 어제도 이제 대전 그 충북지사하고 박덕흠 위원장하고 이제 협의 주체를 통해서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어떤 전략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차후에 이제 요 다음에 이제 그 대전 세종연구원의 연민석 박사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요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이따가 듣는 걸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속적인 어떤 도시 성장의 다액 중심 체계로 변화했지만
새로운 발전축이 대전 역세권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기본계획상 도시 공간구조가 2001년도, 2010년, 2004년도에 때 핵을 중심 체계 구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시했던 내용들인데요. 핵을 이렇게 구성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들 중요성 잘 말씀드리고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업특구 기반의 어떤 중요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여기 대전역입니다. 대전역이고 여기 이제 철도 공단 공사하고 실질적으로 여기 복합 2구역인데요. 인재입출을 통해서 기업 혁신 성장 플랫폼 조성 등을 하기 위해서 요거 백화점, 요것이 이제 업무시설, 여기 이제 지상복합 60주택 정도의 어떤 규모가 들어오고 모든 행정 절차는 끝나고 내년도 3분기에 이렇게 착공을 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재개발 팀장 때 중앙로 대전역 3분의 2km 반경에 있는 상인의 회장님들하고 24개 상인의 회장님들하고 상당히 협력을 맞아가지고 빈자유치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실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대전역입니다. 대전역이고 이것이 유해인이라고 항공교통이라고 해서 대전역에서 한승센터를 쓰는 겁니다. 대전역이 지금 현재 주차장이고요. 대전역 대합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선로입니다. 선상을 일부 공원하고 복귀해서 공원하고 여기에 이제 지상으로 택시나 뭐 이런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지상의 항공을 통해서 하천 등등을 통해서 영단지를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어떤 항공 유해 도시교통 항공 센터를 여기다 만들려고 하는 취지고 이거는 지금 현재 국비도 받아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도면을 보고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대전역이고 여기가 소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고 여기가 대전 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면서 용업특구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중앙로고 여기가 충남도 몇몇 자리 미술관 수장고수라는 중구청이고요. 여기를 여기 선화수역이라고 해서 도시중앙특구 이렇게 해서 여기 대전 역세권 용업특구인데요. 이 내용 중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의원님도 여기시지만 이제 욕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부피를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린다면 대전역이 여기고 대전역 내에 지금 광장이 다 깨져서 교통이 있고 아무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없고 교통 위주의 어떤 시설들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업특구를 계획하면서 지금 대전 대합실이 2층에서 에스컬레이터 보도를 타고 밑으로 한 1층 정도 내려오잖아요. 그 위에서 바로 복귀를 하고 요 사거리가 있는데 사거리 이전까지 여기 완전히 복귀해서 위에는 공원화하고 옛날 그 광장 대전 서광장 모습을 재현을 해주고 그 지하에는 일부 창업 공간이라든지 대학교의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창업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서 요게 이제 횡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바로 이 중앙로로 양쪽으로 횡단하는 데로오고 여기다 해장 개출을 넣어서 건물 내를 통해 가지고 바로 중앙로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이 중앙로도 사실은 융합특구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이 중앙로도 이번에 이제 특구법이 4월부터 시행입니다. 바로 통과돼서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신 것까지 지금 특구법이 통과돼서 4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실행계획 수립할 때 역세권하고 여기 산업구역하고 하나의 덩어리로 묶는다라는 취지에서 이것도 지금 명확특구 지역으로다가 지정을 해서 이 지역만큼은 최소 입주기대라든지 다양한 어떤 건축계획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지금 현행 법에 저촉되지 않고 마음대로 있을 수 있는 좀 더 나아가면 필지가 작고 클 수도 있잖아요. 그 필지의 작은 용적률을 다 못 찾아 먹으면 큰 필지에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어떤 제도까지도 같이 만들어가면서 여기에 이제 금년에 이제 시범적으로 아직 실험해서 야심차게 주장 영시축제의 어떤 성공적인 측면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세계의 어떤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축으로 해서 이걸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가고 요 지역 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지금 한 18,000세대 정도가 들어오는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동구가
대전시의 어떤 새로운 발전축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 구상을 가지고 열심히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요건 전대에서 다 이렇게 뭐 도면을 보고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이건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설명을 드렸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큰 틀 속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큰 제목만 말씀드리면, 요쪽 지역에 충남도청 이쪽 쪽에 공공문화 창업공간,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술 국립 현대 미술과 수장부로다가 충남도 정자리를 지금 이게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쓰려고 하는 거고, 중구청은 공공청사 복합 혁신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국비 플러스 지방비를 투자해가지고 중구청을 좀 복합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투자하고 산업 보존재단이라든지 좀 이름 말씀드린 소상공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지금 현재 중구경찰서 자리 지금 여기 공공청사를 짓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나락동에서 공공청사 복합청사를 짓고 있는데 그래서 넘어가면 이 자리에는 이런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역세권 쪽으로 넘어오면 지금 쪽방청 정비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문화 SOC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여기다가 지금 해서 서광장의 2차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특구센터도 여기다 지금 건립을 해서 진짜 특구의 어떤 면모를 갖추기 위한 사업들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과학기술거래 학사하는 플랫폼도 통해서 이제 기업이 여기 이쪽 부분에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여기가 저입니다. 신안 역사공원인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 지역을 철도 박물관으로 다 위치를 하려고 사실은 역사공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지금의 어떤 시대적 변화의 요구에 의하면 이 지역은 기반시설, 버스 기점이라든지 공원하고 이런 기능들, 그 다음에 도시철도 2호선이 지금 여기로 이게 지나가잖아요. 그런 어떤 변전소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요 내에 복합적으로 입지시키려고 한다는 취지에서 지금 열심히 저희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 복합 한국센터 조성 계획에 대해서 아까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이것도 좀 말씀드렸죠. 요 내용 계획입니다. 대전역 들어간 입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2층이고요. 선상 광장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유엔이라고 해서 이런 어떤 항공을 날아가는 신교통 수단을 통해서 넘어가고 이렇게 있고 지하철 있고 기차장 있고 이런 식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차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인공지능 이건 아직 지금 진행 중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것도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쪽하고 연계를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하게 이런 재정비 제거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여기 여기 14,000세대하고 3,600세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 혁신 플랫폼이라든지 과학기술 인프라를 통해서 대변인 공유가 충청권 메가시티어서 발전 취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현재 설명드렸던 이런 사업들이 잘 정치하고 행정하고 잘 엮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성사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특구 사업이라든지 환승센터라든지 차고지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2014년도 이전까지는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 사업들이 실행되는 데 있어서 행정 절차를 지금 이행을 하고 있고요. 2024년 이후부터는 이 사업을 실행시키기 위한 어떤 기본 계획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잘 짜임새 있게 이루어져서
민선 8기에 진짜 지출도를 놓고 민선 2기 적어도 그 사업들이 실행될 수 있는 어떤 그 과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가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실현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부의 어떤 국회라든지 지방의 시의회 그 의원님들이 상당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국회를 많이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 행정은 최선을 다해서 그 동구 시민을 위해서 동구민이나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전 동구청 역세권 개발팀의 이성희 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조효중 과장님께서, 최효중 과장님께서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는 재정비 촉진 지구 내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위주로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발표해드릴 내용은요. 첫째 이제 복합 위구역 개발 사업과 정동 공공주택 사업. 네. 예, 그리고 역세권 내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 세 개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복합 위구역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요, 지금 빨갛게 지금 그어져 있는 것이 지금 대전 역세권 재정비 촉진 지구입니다. 그리고 복합 위구역은 대전역 뒤편 동광장 일원으로서 사업 면적은 약 28,000제곱미터입니다. 네, 복합 위구역 개발 사업은 민간 자원 약 1조 원이 투입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2020년 코레일의 공모로 사업 시행자가 공모되어서 하나건설 등 9개 사로 구성된 하나 컨소시엄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교통이라든지 건축 심의 등 대부분의 행정 절차를 다 마쳤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단계에 와 있습니다. 사업은 아마도 내년도 2월이면 사업 시행 인가가 다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 4월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복합 위구역의 개발 조감도입니다. 저는 이 조감도만 보면 약간 좀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 왼쪽으로 최고층 69층 그리고 55층, 51층 이렇게 세 개 동으로 이루어진 공동주택이 건립될 거고요. 총 세대수는 987세대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34층 규모로 호텔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숙박이라든지 업무 시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쪽 옆은 약 10층 건물인데요. 판매와 문화 및 집회 시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이제 사업들이 다 완료가 되면 대전의 최고 높이인 이 높이가 약 250m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전에 스카이라인이 새롭게 바뀔 것이고 대전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어서 대전 역세권 또한 이 원도심이 활성화될 것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 촉진 사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업은 쪽방총 정비 사업으로 알고 계시는
정동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여기 정동 지하차도에서부터 이쪽에 있는 대한통운 건물 전까지고요. 여기가 대부분 다 쪽방촌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네, 정동 공공주택 사업은 대전역 이러한 도시재생 유지 사업의 일환으로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린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그 거주민들의 주거 향상을 위해서 시작되는 아주 착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42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2020년 공공주택으로 지정되고 21년에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2년 2월부터 지자물 조사에 들어갔었는데요. 좀 안타깝게도 사업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지자물 조사는 약 34% 정도만 완료된 상태에서 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이 지난 10월에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때 이제 현물보상 확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좀 개선된 보상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지자물 조사를 다시 재개를 하고 보상 절차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는 동구에서는 수건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쪽방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주변 일대의 주거 환경이 향상되고 또한 그리고 이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상업시설도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일대에 좀 쇠퇴된 이 정동 지역이 일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공주택 사업 조감도입니다. 이쪽이 지금 정동 지하차도이고요. 이쪽 위주로 영유임대 주택 또는 청년과 신혼주택, 신혼부부들을 위한 행보주택 등 임대주택이 약 700호 그리고 그 옆으로 민간 분양주택 700호에서 총 1,400호의 공공주택이 건설될 것이고요. 이 뒤로는 철도와 관련된 공공업무 복합시설이 그리고 이 앞으로는 상업시설이 들어와서 이 일대에 커다란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역세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지금 제정비 촉진지구 내에서는 촉진구역으로 세 구역이 지금 현재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1구역과 삼성 4구역 그리고 신안 1구역 세 구역인데요. 먼저 중앙 1구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 1구역의 사업 대상지는 지금 복합 2구역 바로 동편에 있는 소재동 일원이고요. 사업 면적은 한 28,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중앙 1구역은 그래도 이 재정비 촉진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업비는 약 1,934억 원이고 SK건설이 지금 시공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에게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으며 빠르면 올 연말 중에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가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조합원을 이주시키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재개발은요, 삼성 4구역입니다. 삼성 4구역의 사업 대상지는 계획용 디지털 고등학교 주변으로 되어 있고요. 면적은 13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여기는